저는 자랑스러운 충북 청주 양천구에서 이제 서울대학교 조경지역 시스템공학부 26학번으로 들어오게 된 김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그 흔히 말하는 설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서울대에 들어와서 막 어깨가 이렇게 커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 개강 초반까지 설뽕이 굉장히 가득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수업 여러 개 듣고 회식 다니고 하다 보니까 서울대도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설뽕 약간 내려놓고 그 속에서 인간적이게 잘 적응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잡아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커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고등학교는 선생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면서 따라가는 그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면 대학교는 시간표도 제가 직접 짜고 자기가 원하는 걸 들으러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정해진 커리큘럼이 없는 느낌인데 대학교 오면서 가장 처음 느낀 점이 이거 정신 제대로 못 차리면 진짜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를 최대한 떠올리면서 대학교 때도 최대한 제 커리큘럼을 정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상은 대체로 10시에 일어나서 월부터 목까지 수업이 다 11시에 시작해서 12시쯤에 끝나고 2시까지 점심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보통 화목은 수업이 3시쯤에 끝나게 되고 월수는 동아리까지 포함해서 한 8시까지 학교에 계속 남아있게 되는데 동아리로는 테니스 중앙 동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은 아쉽게도 제가 수강 시청을 하나 놓친 게 있어서 수업이 하나밖에 없어서 금요일은 여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교수님의 강의력이 정말 좋습니다. 수학도 그렇고 물리학도 너무 다 좋지만 제가 또 좋아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뇌과학입니다. 강의 제목 중에 지능의 이해라고 있는데 너무 친절하고 재밌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일단은 학부 생활에서 제가 강의가 마음에 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강의가 정말 지금 마음에 듭니다. 그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기숙사가 한 방이 이렇게 있으면 반으로 나눠져서 2명이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2명의 프라이버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커튼처럼 가림막이 있어요. 일단 그 가림막이 정말 히트라고 생각하고 제가 906이라는 신관에 사는데 신관이 정말 깨끗합니다. 그 다음에 요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취사실도 있고 8층 각각 곳곳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어서 정말 기숙사가 마음에 듭니다. 조경지역 시스템 공학부는 2학년 때 조경학과, 지역 시스템 공학과로 나눠져서 둘이 합쳐져서 조경지역 시스템 공학부라고 부릅니다. 조경학과는 어떤 생태나 공원 이런 것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는지 모델링하거나 그런 걸 배우는 학과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고 지역 시스템 공학 같은 경우 댐이나 수자원 같은 문제에 대해서 수위 조절을 인공지능을 통해 분석해서 언제 홍수가 나서 대비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다방면으로 배우는 학과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학년 때 제가 서울대학교 프로네시스 나눔봉사단 행사에 참여하게 되면서 다양한 서울대 선배님들을 만나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양한 서울대 선배님들을 만나면서 서울대를 가자고 다짐을 하게 되었고 이제 2학년 후반부터 내가 갈 수 있는 서울대학교 학과가 어디 있을까 찾아보게 되었는데 문과, 이과, 예체능 그런 다양한 분야를 접목하는 인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조경지역 시스템 공학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2학년 후반, 3학년 초반쯤에 이과 가야겠다 라고 결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의 동아리 중에 프로네시스라는 동아리가 있는데 이 동아리가 이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마다 학교들을 돌아다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야지 초청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저희 선생님들께서 초청을 해주셔서 서울대학교 멘토분들이 오십니다. 그 여름방학 한 주 동안 멘토분들께서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부법이라든지 시간관리법이라든지 수능 대비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공부 방법을 알려주시게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수시 전형을 선택했습니다. 수시 전형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생기부 챙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했고 그 채워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즐기기도 했어요. 서울대가 원하는 생기부와 제 생기부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었기에 수시를 계속 미는 것이 오히려 정시로 틀어서 가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을 생기부에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학생회장을 하면서 내가 어떤 식으로 학교를 위해서 노력했는지 잘 드러냈고 또한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에게 어떤 인상을 남겼는지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기록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도 내가 어떤 진로를 희망하고 진로 적합성보다는 다방면으로 유능한 인재다라는 것을 최대한 드러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머리를 식히고 싶을 때는 코딩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막 엄청 복잡한 문제를 풀면은 머리가 더 아파져서 좀 힘들긴 한데 간단한 문제들도 풀고 유튜브도 보고 SNS도 보면서 머리를 환기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운동과 약간의 게임, 학교 점심시간에 그때도 공부만 하면은 전 정말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친구들과 농구하고 축구하고 땀 흘리면서 그때를 위해서 학교를 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공부만 해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이 머릿속에 있으면 사실 힘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간간히 롤이라는 게임을 하면서 머리를 환기시켰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첫 번째는 피곤하면 자라, 두 번째는 집중할 수 있을 때 집중하고 그때 아니면은 잠시 공부를 놔라. 이거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우선 피곤할 때 자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저도 피곤할 때 계속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피곤하면 머릿속에 공부가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피곤할 때 10분, 20분이라도 잠시 잠을 자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피곤한 상태로 5시간, 6시간 공부한다고 해도 1시간, 2시간 집중을 해서 효율을 내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집중을 할 때 하고 피곤할 때는 그냥 자라, 두 가지를 조언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10시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제 적성에 잘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딱 집중해서 6시간을 한 케이스고, 그리고 가끔씩 피곤할 때 자라라고 했는데 진짜 계속 쭉 자버린 케이스들도 있어서 평균 시간이 좀 깎인 것 같습니다. 그럼 수면 시간은 평균 어느 정도? 그래도 7시간, 8시간은 계속 채우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롤은 그러면 제가 사실 3학년 때는 기숙사를 들어가서 롤을 하진 못했지만 2학년 때는 이제 공부하고 돌아와서 자기 전에 친구들이랑 같이 한 게임 하는 게 낙이었습니다. 딱 한 판? 한 판은 아니지만 두 판 정도? 2학년 후반하고 3학년 1학기를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힘든 이유는, 제가 2학년 여름방학 때 이제 서울대를 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목표가 되게 멀게 보이더라고요. 그 목표를 따라가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특히 2학년 말부터는 성적만으로 가는 건 무리가 있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생기부를 정말 혹독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다양한 과학 프로젝트나 공학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골머리를 앓게 된 경우도 많고 실패를 하면서, 그다음에 학생회장을 하면서 다양한 책임감도 떠맡게 되다 보니까 사실 엄청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속마음을 누구에게 잘 꺼내는 성향은 아니다 보니까 마음속으로 혼자 많이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면 버티기보다는 제 속마음을 그래도 주변인들에게 좀 더 고민을 상담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짐을 조금 덜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1학년 때부터 내신만을 위해서 공부를 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내신뿐만 아니라 모의고사도 1학년 때부터 쭉 풀면서 수능 감각을 계속해서 이끌어왔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3학년 때부터 모의고사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감도 잘 안 오고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1학년 때부터 모의고사 준비를 하면서 수능 대비를 계속해서 꾸준히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초등학교 때부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또 아버지께서 운동을 좋아하셔서 제게 운동도 많이 알려주시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잘하게 되고 고등학교 때 올라와서 교우관계에도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간관계 측면에 있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서 공부에 오히려 더 집중할 수 있었다. 그 점을 일단 부모님께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맛있는 음식 제공해 주시고 끊임없는 지원해 주시고 정말 감사한 점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받은 지원은 4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기부 기반 면접 지도를 해주신 것, 재시문 기반 면접 지도를 해주신 것, 특별반을 운영해서 수능에 더욱 집중을 잘 해주도록 해주신 것, 서울대학교 프로네시스 나눔봉사단 프로그램 이렇게 초청해 주신 것, 이렇게 4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건데요. 일단 재시문 기반 면접하고 생기부 기반 면접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다른 서울대 학생들한테 들은 말은 우리 학교는 그런 거 해준 적 없는데, 우리 교육청은 그런 거 해준 적 없는데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시문이나 생기부 기반 면접을 갔을 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학교나 교육청에서 재시문 기반 면접, 생기부 기반 면접을 계속해서 꾸준히 대비시켜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수월하게 면접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 년마다 면접을 통해서 진학한 선배들의 사례집을 작성해주는 책자가 있는데, 그 책자를 보게 되면 다양한 선배들의 면접 후기 그리고 꿀팁들이 나오게 됩니다. 저 또한 이제 그런 꿀팁들을 보게 되면서 아침엔 추우니까 겉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가야 된다, 그리고 버스 시간을 놓칠 수 있으니까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30분 일찍 가야 된다, 이런 꿀팁들을 보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진학하실 후배분들도 이런 책자 많이 애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기부를 어떻게 채워나가야 될지 그 방향에 대해서 1학년 때는 정말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 또한 1학년 때 방황하던 시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홍보를 활성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만약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면 이과든지 문과든지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과가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이 다루게 됩니다. 저 또한 인공지능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고, 이과를 병행하면서 저는 복수전공 또는 인공지능 융합대학이라는 융합 전공을 할 생각인데요. 그래서 커리큘럼을 거치게 되면서 데이터 분석가 또는 스마트팜, 창업이나 그런 쪽으로 나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기숙사 신청할 때 단일 기숙사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복수 선택이라는 항목에 체크해서 기숙사를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기숙사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기숙사 선택할 때 꼭 복수 선택으로 하고, 많은 학생들이 이제 대학교 올라오면 연애 나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거 꿈 깼으면 좋겠습니다.
연애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3월 초가 미팅 시기인데 많은 선배들이 미팅 많이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험상으로 미팅 여러 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올라오셔서 저처럼 생긴 사람을 보신다면 밥약 꼭 많이 걸어주세요. 미팅 몇 번 나가셨죠? 저 아직 한 번도 안 해요. 열심히 노력하세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